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그리고 김진애 의원 그리고 황희석 최고위원 등 정말 열리라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씨의 그런 뻔뻔한 근황에 대해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에 조수진 씨와 김도읍 씨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묵묵대응으로 완벽한 이런 대응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네티즌들 또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또 김도읍 씨, 조수진 씨 등한테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대꾸를 안 한 걸 가지고도 또 난리칩니다. 말을 하면 무슨 낯짝으로 계속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이 단어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얼마나 괴롭혀댔습니까? 심지어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만들어가지고도 괴롭히고, 침묵하면 침묵한다고 욕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티즌들 또한 끝없이 인신공격하는 사람에겐 이런 식으로 무응답, 무시하는 것이 잘하시는 듯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런 거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조수진 씨 또한 추미애 장관 꾸준히 물고 뜯고 있죠. 11억 조수진. 추미애 장관은 묵묵부답. 오죽하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님 요즘 정말 잘하고 계시죠. 국회가 혐오 집단이라거나 품격 제로 집단이라는 말 듣고 싶지 않다. 거기에 찌라시 냄새 풍기거나 싼티 풍기면 안 된다. 무건소행도 품격 있는 대응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언유착 의혹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국감 증인 신청하기도 했죠. 김진애 의원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지금 대통령은 5년 단임인데 국회의원은 그래서 3선 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은 중임, 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자면 박덕흠 씨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국회의원직 자리를 차지한 채 온갖 이익과 특혜를 누리고 있었죠. 이런 걸 방지하자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요즘 청년들과 한 2, 3년 뒤의 청년들 또한 서로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쓰는 언어와 어떤 문화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십 년간 그냥 국회의원 그 여의도 바닥에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제안 두는 거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시대가 더 빠르게, 기술의 발전만큼 시대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코딩 교육 같은 거, 저도 코딩 교육 안 받았습니다만 요즘 청소년들은 코딩 교육을 기본 교육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전 너무 두려워요. 10년, 20년만 지나더라도 지금 코딩 교육을 기본 교육으로 배운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돼서 사회 주역으로 지금 진출하게 될 텐데, 그때 변화했을 이 사회,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을 그런 사회와 이 변화되는 사회를 어떻게 따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꼰대가 되는 건 한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에도 들어가야겠죠. 최강욱 의원님 또한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도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다선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력, 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황희석 최고위원님은 현재 이동영TV에서 검찰알바2로 정말 유익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틈틈이 공유해 주시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박건웅 화백의 그림인데요. 여태까지의 내용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표창장, 휴가 연장, 그리고 이렇게 MB 내용도 있고요. 검찰 모습도 이렇게 코스염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언론, 그리고 검찰의 실체, 윤석열 검찰의 이런 현재 여태까지의 상황들을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동생 재판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건을 제외한 모든 게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키포인트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이 근거 서류조차 찾을 수 없는 IMF 직후 폐업한 회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조국 부친이 운영하셨던 회사와 웅동중학교가 유일하고요. 특히 조국 전 장관과 웅동중학교를 연관시키려는 검찰의 수사는 실패했고, 하지만 검찰의 표적 수사 망신 주기는 계속되고 있고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최근 나경원 씨는 근황을 페이스북에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야, 당당합니다. 여당 의원이 띄우고 장관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마디 하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해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 법석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검찰이 1년간 안 움직였던 건 생각 못하십니까?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하는데, 총선 기간 동안에는 저랑 안진걸 소장님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 타령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하도 황당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끝까지 가보자면서 입장을 저도 밝혔습니다. 일단 본인 의혹에 대해선 다들 그럼 침묵해야 된다는 건지, 지난 1년간 13차례 고발해도 검찰이 고발인 조사만 10차례 한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신여대 성적 향상, 부정입학 의혹 등 무수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며 가짜뉴스 뿌린 건 도대체 누굽니까, 나경원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저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개 빼고 다 무죄 소식이 전해졌는데, 만약 나경원씨 동생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언론, 특히 조중동에선 뭐라고 보도했겠습니까? 가족 사기단 누명 벗어, 검찰에 무리한 기소 책임져야, 감찰 불가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겠죠.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나경원씨가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늘상 언론에 뻔히 보이는 수에 속이 터져가는 심정입니다. 물론 나경원씨의 마지막 문장엔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 나경원 전 의원님, 말씀대로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제대로 수사부터 받으시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그리고 김진애 의원님, 황희석 최고위원님 다들 정말 열일하고 계시죠. 특히 지난 영상에서도 제보자 X 유튜브에 대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황희석 최고위원님도 이 검찰 알아야 바꾼다, 여기서 맹활약 중이시죠.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 공수처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